자, 빈출 405페이지 보시면 404페이지 먼저 볼게요. 빈출 404페이지. 그래서 교과서 읽으시면서 빈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참 도움 많이 됩니다. 404페이지에 1번, 스텝 1의 1번, 오답 지문 있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5년으로 했다. 그럼 요거는 5년이잖아요. 30년, 15년, 5년 이상이니까 이거 5년 맞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는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이죠? 그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건물이니까 몇 년이에요? 30년이잖아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죠. 기억나시나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례 분석, 오른쪽 페이지 사례 분석. 을 소유의 X 토지 위에 갑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랬죠? 자,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15년이라 그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넘겨보시고. 2번. 갑은 그가 X 토지에 신축한 Y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유보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은 그가 X 토지에 신축한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3번. 갑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을 연체했다면 을은 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다. 2년 이상일 때 소멸 청구된다 그랬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입니다. 어디 보시냐면 348페이지 교과서 348페이지 보시면 정확한 명칭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때 아까 이제 지상권 취득했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취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취득한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당사자 간의 설정 뭐를 하죠? 계약을 하잖아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잖아요. 플러스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상권이 발생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발생한 지상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정해서 합의해서 지상권 발생했잖아요. 그럼 무슨 지상권? 약정 지상권. 약정. 계약으로 정했다 그거예요. 자, 근데 계약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이 정해버린 거, 법이 정해. 이거는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 설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 약정 지상권인데 이건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동으로 지상권이 발생하더라.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 지상권.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총칙 처음 공부할 때 기억나시던가요, 혹시?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2절은 법률행위 의욕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정의 효과. 법률이 규정한 거예요. 법정의 효과. 의욕한 효과라는 건 약정한 거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나오면 보통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뭐 경매하시거나 그러면 다 그냥 법정지상권 그래요. 약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을 구별을 하지 않고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다. 자, 나대지가 2억이에요. 2억. 근데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면 1억으로 바뀌죠. 여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죠? 자, 그러면 갑소유 토지의 갑소유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건물 얘도 2억 하죠. 2억.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요. 토지만. 그러면 건물은 여전히 갑이 소유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을은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그죠? 갑은 건물 주인이죠. 그럼 얘네 둘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했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했는데 결국 갑이 이 을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그거예요. 얘들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만을 했지 토지에 대한 이용 계약은 따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또 달리 봐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을에게 팔았어요. 건물만. 2억 주고 건물만 팔았습니다. 그럼 을은 건물 소유자가 됐죠. 건물 매수했으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잖아요. 갑이 너 이제 건물주 됐지? 됐어요. 야, 그래. 근데 너 건물 철거해라. 지가 팔아먹고. 철거해라. 내가 왜 철거해? 니한테 건물 샀는데. 갑이 뭐라 그래요? 너는 건물주가 됐잖아. 그지? 그런데 내 토지를 현재 네가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권리로 토지를 이용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건물. 아니 그래 내가 건물 팔았어. 그래서 네가 건물 소유자 됐잖아. 그렇지. 그래 너는 건물 소유자가 됐는데 내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 대지의 점유는 누구라고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철거해. 내 땅이야. 라고 하면 철거해야 되나요?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건물 싸게 준다고 팔았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소유자가 되니까 철거하시오. 무슨 경우가 이래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별로예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지금 샀잖아요. 샀더니 철거하라? 왜? 내 땅이니까. 내가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니 네가 지금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내 땅을 점유하지 않느냐? 내 땅에 대한 이용권이 있어야 네가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런 권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애시당초. 갑하고 건물을 매매할 때 토지 이용 계약을 같이 했어야죠. 근데 그걸 법을 모른다고 안 했어요. 그냥 건물 파니까 파는구나. 샀는데 철거하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엄청나게 억울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단독주택을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토지, 건물 같이 매수하는 겁니다. 건물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산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아파트 건물 플러스 대지에 대한 이용권까지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땅하고 건물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땅 없는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는 건물. 땅의 존재가 있어야 건물의 존재도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얘한테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보시면 갑소유의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지금 같은 사람이죠. 그럼 뭐냐면 건물 소유자 갑이라는 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짓겠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예요? 하나예요? 별개. 토지 따로 건물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따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땅 주인은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누가? 관습법으로. 관습법이라는 건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법이에요. 판례가 이런 경우에 민법에 적법한 규정은 없는데 하여튼 매매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땅 주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되고 얘는 지상권의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가 정했다? 법이 정했다. 어떤 법? 관습법. 판례가. 억울하니까 이렇게 되면 철거하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지니까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되는 경우 이때 자동으로 지상권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게 법정 지상권 제도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어때요? 같았죠? 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르게 됐죠? 법정 지상권의 모든 요건은 법정 지상권의 종류가 많아요. 뭐 305조도 있고 366조도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또 가등기 담보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고 임목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많아요. 법정지상권이 많은데 이 5가지의 모든 법정지상권은 전부 다 같은 조건이에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똥이다!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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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똥이다. 법정지상권이 뭐라고요? 똥이다. 그러면 이거 다 뭐예요? 요건이 똥이다. 이해되셨어요? 법정지상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똥이다. 똥이다. 그럼 예를 들어 봐봐요. A 소유 토지에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B라는 사람이 건물을 C에게 팔았다. 법정지상권 발생해야 안 해요? A라는 사람 토지에다가 B가 건물 지었고 건물을 C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다이다잖아요. 네. 이건 법정지상권 안 나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똥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어느 토지에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토지를 B에게 팔고 그 다음에 C에게 팔았어요. C가 D에게 팔고 B가 F에게 팔고 그 다음에 D가 G에게 팔고 F가 K에게 팔고 여기서 법정지상권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럼 이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돼요. 같아요? 달라요? 동일인이죠? 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똥이다? 그럼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띄고 건물 등기부 띄워가지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그래프로 쫙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나온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한마디로 뭐다? 똥이다. 똥이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지상권자, 얘는 지상권 설정자. 그럼 얘는 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등기 없이. 없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등기 없이. 무슨 등기 없이?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을은 지상권자인 거예요. 등기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얘는 지상권자이다. 187조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요것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순환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49페이지. 간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 방가로 2번, 성립요건에서 방가로 1번,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어야 되죠. 넘겨보시고 반가로 2번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반가로 4번 등기를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52페이지에 권리 내용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지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지상권이지 자기들끼리 약정하는 지상권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게요. 354페이지 보시면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봤잖아요. 여기 봐봐요.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이때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동일 소유자이었다가 토지나 건물의 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게 실행돼서 경매돼가지고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이러면 366조라고 하는 거고, 저당권 실행으로 바뀌게 되면 366조고,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매매나 적법 원인으로 다르게 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공통점은 똥이다. 아시겠죠? 거기 366조 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려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애시당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게 됐을 때, 저당권이 실행으로 다르게 되면 뭐라고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게 아니라 매매 등으로 다르게 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나왔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똥이다. 동일 소유자이었다가 다르게 됐을 때예요. 나머지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순환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순환해서 다음 순환에서 다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순환에서. 뭐 무진장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죠?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사례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이제 뒤에 가서 일괄 경매라는 것도 연결돼요. 다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고. 이제 지역권 펴겠습니다. 지역권. 교재는 356페이지. 지역권. 356페이지. 291조 지역권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게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결국 이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게 이용하는 권리, 요거를 뭐라 그래요? 지역권이라고 하죠. 자, 지금 칠판 보시고 갑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고
을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통행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을의 땅을 통행을 합니다. 통행을 해요. 통행지역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통행지역권을 예로 드는데 지금 이 도로는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통행로가 필요한데 을의 땅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통행이라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필요로 하면 요역지, 제공을 하면 승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자가 무슨 역자죠? 이게 손이에요, 손. 왜 이런 거 받았잖아요. 손. 두 손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이렇게 하면 손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줄 수. 그죠? 그것처럼 요건 손이에요, 손. 요건 몽둥이입니다. 손으로 몽둥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죠? 손으로 몽둥이 들고 사람을 때리면서 일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 역자예요. 역할, 직무란 뜻이에요. 사람을 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 그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 여기서는 통행이라는 역할을 제공하면 승역지. 통행하는 역할을 필요로 하면 요역지. 역할이 필요한 땅과 역할을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요역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지역권은 보통은 나와바리 그래요. 나와바리.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잘못 쓰는 경우인데 이걸 나와바리를 지역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하는 것도 법에서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어 1km 이내에서는 담배 판매는 한 곳에서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서울우유가 있다. 서울우유가 인천 총판, 뭐 경기 총판 이렇게 총판을 두잖아요. 인천에서는 남구 총판, 뭐 북구 서구 총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하잖아요. 예? 이런 걸 지역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나와바리 권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역권. 어쨌든 지역권은요. 땅과 땅 사이의 관계예요. 땅과 땅 사이의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제공해주는 땅을 무슨 땅? 승역지. 역할이 필요한 땅을 요역지라고 한다.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이겠어요? 승역지 소유자이겠어요? 요역지 소유자. 그래서 얘가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이 지금 여기서는 법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편익이라고 나오죠. 편익을 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역할. 자, 그러면 우리가 통행지역권 얘기했을 때는 통행이라는 역할을 제공해주는 땅이 승역지잖아요. 그런데 인수는 뭐예요? 인수?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또 조망. 조망은 뭐예요? 전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예컨대 2층 이상의 건축은 안 된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기에다가. 네? 등기에다가.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실제로 이런 지역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지역권 자체가 흔하지가 않아요. 지역권 자체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나마도 몇 개 인정되는 게 통행지역권 사례, 뭐 인수지역권 사례, 요 두 개지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예요? 이론상 그렇다. 실제로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어요, 이론상. 불건축. 이것도 가능해요. 너 여기다 건축하지 말라. 또 영업하지 말라. 일정한 영업하지 말라. 네? 아, 이거 지나다니는데 여기다 정육점을 하고 있어요. 정육점 하지 말라. 정육점 하면 왜 안 돼요? 땅값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육점 하는데 왜 땅값이 떨어져요? 여기 빨갛게 불 켜고 남자 노소를 불문하고 오빠 놀다가 이래요. 오빠 놀다가 하는데 그 정육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걸 수도 있다. 등기로. 다시 말하면 편익에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별별 지역권도 가능합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실제로 이 지역권이 활발하게 활용이 돼요. 이쪽에서는 통행지역권, 이쪽에서는 조망지역권. 교차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중복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권이 독일 같은 데서는 선호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얘가 통행로로 편익을 제공해 주죠? 그러면 이 사람만 통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통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권리 제한이 적어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건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땅이 이렇게 됐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래서 이렇게 통행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죠? 이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 토지의 이용권의 제한이 비교적 적죠?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돈 주겠죠. 그러면 돈도 벌고, 그죠? 자기 좀 덜 쓰고, 얘만 통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권의 특징이다. 원래 물권은 배타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본질인데 지역권은 특이한 물권이다. 여기 써놨네요. 네. 비배타적이고 공용적이다. 그러면 세 번째, 지역권은 점유를 합니까? 점유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권자가 이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점유 권원에 해당한다.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갑이 지역권자고, 그럼 을은 뭐가 되겠어요? 지역권의 설정자가 되겠죠. 그죠? 자,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뭐와 뭐?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취득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에 뭐를 합니까? 지역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합니다. 등기. 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 지역권에 등기가 돼요. 그러면 직권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는 몇 개가 된다고요? 2개. 승역지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한 번 더 해줘요. 왜 그러냐면 갑이 요역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단 말이에요. 요역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지역권 플러스 알파로서 같이 넘어가는 거야. 왜? 여러 사람에게 좋은 권리니까. 따라서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이어야 할까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할까요? 일부라도 무방해야 일필의 토지이어야 해요. 힌트, 타인에게 요역지가 이전되면 필 단위로 이전될까요? 필의 일부만 이전될까요? 그러니까 필의 일부는 안 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이어야 해요. 근데 아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할까요? 일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일부라도 무방하죠. 아니 그 의뢰 토지를 통행하는데 갑이 골고루 막 돌아서 통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조금 통행하면 되죠. 따라서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거 가지고 말장난 많이 치겠죠.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X.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X.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역권은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뭐도 지역권도 같이 이전된다. 그런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그게 3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종성과 수반성 이렇게 나와 있죠.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는 붙었다. 종이 되어서 붙었다 그거예요. 부종해서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르고. 그래서 이 부종성이 바로 292조 1항 부종해서 이전한다 그 얘기예요. 종이 되어서 붙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요역지 소유권에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역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전되면 타인에게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따라서 같이 넘어간다. 이걸 무슨 성? 부종성. 그래서 교재에서는 법조문에서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하게 된다. 요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할 때 보통 대가를 주겠어요? 대가를 안 주겠어요? 대가를 주겠죠. 당연히 대가를 주는데 대가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말은 지역권 등기할 때 대가를 기재한다, 기재 못한다. 대가는 기재 못하는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구 무한이 가능하지요? 그렇죠? 영구 무한. 지금 두 번 나왔어요. 뭐도 영구 무한 가능하다? 지상권도 영구 무한 가능하다 그랬죠. 지역권도 영구 무한이 가능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지역권의 취득.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시효 취득이에요. 근데 우리 봐봐요, 여러분. 점유 취득 시효나 지난주에 공부했던 점유 취득 시효나 등기부 취득 시효를 떠올려 보시죠.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이 뭐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한다 그랬죠? 그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어떻게 돼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을 뭐하고? 등기하고 뭐를 하고? 점유하고. 그죠? 시효 취득은 뭐를 본질로 한다? 기본적으로 점유를 본질로 하는 거예요. 점유를. 근데 지역권은 점유해요? 못해요? 점유하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지역권은.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점유를 안 하니까. 그런데 시효 취득이 된다면서요. 그래요.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끊어지면 안 되고요. 드러나야 돼요. 표현되지 않은 점유, 표현된 점유를, 표현된 점유를, 점유와 반대말은 뭐예요? 비표현 점유예요. 점유가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거나. 계속된 점유는 계속 점유고 계속되지 않는 점유는 불계속 점유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됩니다. 왜?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의 대체 개념으로 표현되고 계속돼야 돼요. 예컨대 지하에 하수도관을 묻었다. 땅 밑에 하수도관을 묻었다 그러면 이거 점유 하나인데 표현됐어요?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런 점유는 시효 취득 못 한다는 거예요.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되는데 끊어지고 계속되고 끊어지다 또 되다가 이런 식으로 불계속하면 지역권은 시효 취득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과 표현의 개념을 좀 더 엄격하게 판례는 해석해요. 그래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길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뭐 자갈을 깔거나 시멘트를 깔거나 이렇게 보도블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이다 그러면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통로를 스스로 개설하고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무려 몇 년? 20년 지속이 되면 시효 취득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이 되는 것이지 요거 두 가지의 조건을 못 갖추면 시효 취득 못 해요. 심지어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도요. 통로를 그냥 계속 통행했다는 상태만 있어서는 시효 취득 못 하고 지가 직접 만든 사람에 한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토행지역권 시효취득.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과 관련한 부분은 요것도 다음 순환으로 넘길게요. 좀 복잡해지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전세권 가겠습니다. 363페이지. 전세권 많이 들어보셨죠? 네. 303조 1항 한번 읽어보시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주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정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로서 전세금의 우선주를 자격을 권리가 있다. 2항. 용역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이죠. 전세권은. 그런데 그 뒷부분이 이상해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걸리지 않겠다.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당권이에요. 왜냐하면 저당권 파트에서 한번 보시죠. 눈으로. 404페이지 보시면 404페이지에 356조 한번 읽어보시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363페이지 와보시면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 303조 후단에 보시면 1항 후단에 보시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당권의 역할을 정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은 우리가 알기로 용익 물권이라고 들었지만 전세권은 엄밀히 말하면 용익 물권이자 동시에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잖아요. 조문이. 303조 1항 전단 앞부분에 보면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용익 물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랬으니 저당권의 역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용익 물권이자 동시에 뭐다? 담보 물권이다 그랬습니다. 자, 법적 성질 보시면 타물권이죠? 제한물권은 전부 타물권이에요. 타물권의 반대말은 무슨 물권? 자물권. 그죠? 얘는 타물권입니다. 또 물권이고 넘겨보시고 반고래 3번에 용익 물권이죠? 근데 반고래 4번에 뭐가 있다고요? 담보 물권성을 가지고 있다. 자, 칠판 보시죠, 이제. 갑이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전세권 설정자예요. 근데 을이 전세금을 갑에게 주죠. 전세금을 주면 이 전세금은 금전에 한하는데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금전에 한한다 그랬을 때 왜 금전에 한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전세금은. 다시 말하면 금전만 되는 거예요. 금전 기타 유가물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있는 제도예요. 유일하게. 혹자들은 전세제도는 우리의 고유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전권이라는 형태로 발생을 했다가 사라졌어요. 전권이라는 형태로 발생했다가 우리나라에 건너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 사라진 제도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러면 이 전세라는 게 왜 발생을 했냐면 사실은 전세를 얘가 놓는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목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세가. 그럼 얘는 전세금 1억 원을 갑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1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 먹는 거예요. 그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목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전세를 안 놓게 되면 목돈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남의 돈 목돈을 끌어다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저당권 담보 잡히고 그리고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느니 일정 기간 동안에 목돈을 빌려서 쓰다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얘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또 돌리는 거 아니에요? 1억에서 전세금 이제 얘한테 1억 원 돌려주려면 얘한테 한 1억 2천 받는 거예요. 1억 2천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1억 돌려주고 또 2천 지금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기간 만료되면 또 전세금 또 받아요. 일단 한 1억, 한 4천 받겠죠? 그럼 1억 2천 주고 또 2천 쓰고. 요즘으로 전세한단 말이에요. 전세라는 말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전세가 세를 돌려막게 한다는 뜻의 전세예요. 세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막게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그럴 바에는 이거 하겠어요. 차라리 월세 받겠어요. 월세 받는 게 더 세지요. 지금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금리 몇 프로, 은행 맡기면 몇 프로 줘요? 2% 주나요? 은행에 맡기면? 2%도 안 되죠? 그럼 보통 월세 한다 그러면 보통은 몇 프로 나와요? 6, 7% 나오지 않나요? 그럼 임대차 주는 게 낫지 뭐하려 전세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뭐에 국한된다? 금전에 한한다. 왜? 돈 빌리려고 하는 거니까. 공짜로 돈 빌리려고.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금전 기타 유가물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임대차라고 하는 월세 계약 있잖아요. 그거는 그 차임이라고 하는데 차임은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해요. 전세는 반드시 전세금, 금전에 한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취득하겠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취득해요? 그렇죠.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사자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줘야 돼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뭐예요? 성립요소입니다. 성립요소. 지상권에서 지르는 성립요소이다 아니다? 지역권에서 대가 약정을 할 수 있으나 그건 대가 자체가 등기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지역권에서 대가는 성립요소가 아니죠? 근데 전세권에서의 전세금은 성립요소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설정 등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칭 전세 놓는다, 월세 놓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전세 하고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전월세 할 때 그 전세는 이 전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보통 밖에서 전월세 한다 그랬을 때 전세는 전세금 준단 말이에요. 그죠? 전세금 목돈으로 주죠? 당사자 계약서 쓰죠? 여기까지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등기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얘기하는 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타 났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 오타가 아니라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아시겠죠? 유전세권 설정 등기. 이건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으로서 전세권으로 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전세 그래요. 얘는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안 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미등기 전세. 얘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이 미등기 전세나 채권적 전세는요. 이 전세권하고 다른 겁니다. 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그냥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물권이고 등기 안 하면 채권이고. 채권인 전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같은 돈을 줬는데 전세권 등기를 안 하면 주택임대차로 가는 거고 전세권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를 얘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단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물권인 거예요? 전세권인 거예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물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권 나왔으면 이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전세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등기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잖아요. 미등기 전세가 많아요. 이건 등기한 전세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기간을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지상권도 기간을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눴죠. 이것도 마찬가지. 약정한 경우. 그럼 전세권의 대상이 객체가 뭐가 되는 거죠? 토지 또는 건물이죠. 그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든 건물이든 몇 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 10권이에요. 전 10권. 근데 이거는 최장기간의 제한이에요? 최단기간의 제한이에요? 아까 지상권은 35년 이상이었죠? 30년, 15년, 5년 이상이었죠? 지상권은 이건 최단기간의 짧은 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지상권은 얘는 10년을 넘을 수 없잖아요. 전 10권은 10년을 넘을 수 없죠? 얘는 뭐예요? 최장기간의 제한이다. 다만 건물도 토지도 10년을 넘을 수 없는데요. 건물에서만큼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건물만큼은. 왜 그럴까요? 왜 건물은 최소 1년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토지는 상관없어요. 토지 빌렸을 때는. 근데 건물을 빌렸을 때는 기간은 반드시 1년을 넘어야 돼요. 10년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10년 이하이어야 되지만 반드시 1년 이상. 왜 그럴까요? 이거 왜? Why?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몇 년 정하죠? 주택임대차는 2년이죠. 얘가 만들어진 시대는 1980년대예요. 소위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전두환이가 임의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두환이. 그걸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해요. 어마무시한 권력이잖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만든다니까. 국회를 뽑아가지고 지 맘대로 거기서 그거 만든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데 이 전세권의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58년 제정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질 당시에는 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때는 주택임대차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80년 이전에는 임차인들이 보호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호되는 게. 그 자기 임차인들이 전세금 넣잖아요. 집주인 바뀌든 못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와가지고 식용유 갖다 주고 설탕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선물 줬단 말이에요. 명절 때 되면. 과거에는. 왜? 집주인 나가라 그러면 잭도부터 나가야 돼요. 그러한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60년 이 시절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강하게 보호하겠다. 세입자들을. 강하게 보호하겠다. 그래서 물권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물권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세입자 보호하자는 측면이니까 집주인들이 워낙에 이게 강하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1년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 근데 집주인들이 등기를 하려면 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요. 네. 협력해야 돼요? 협력을 안 해야 돼요? 협력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싫어 나 등기 안 해. 미쳤냐 내가 왜 등기까지 해줘. 너 말고 전세 들어올 사람 많어. 그래서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90년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거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세권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문장이라고요. 죽은 문장. 사문화. 죽은 문장이라고요. 그냥 홀만 전세권일 뿐이지 실제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90년대까지만 해도.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취지는 뭐예요? 세입자 보호하겠다. 근데 토지를 10년간 빌렸다. 예를 들어. 근데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땅을 빌려 쓴다는 얘기는 건물을 빌려 쓰는 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년 이상이지만 토지는 그럴 필요가 없죠. 토지 전세권자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요거 많이 나옵니다. 전세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을 최단기간의 제한을 바꿔치면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 전세권은 최장기간의 제한. 자, 그럼 기간이 정함이 없었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소멸에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통고라고 했을 때 요거는 청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청구는 청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하면 청구 즉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통고하는 것은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줘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개월.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게 되면 네? 똑같아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이 뭐하면 통과돼야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몇 기통이에요? 6기통. 영어로는 V6.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는데 세입자가 해도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소멸 통고해도 6개월 기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멸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통과돼야 소멸한다. 그래서 통고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하고는 다른 거죠. 청구는 청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해서 통고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준다. 몇 기통? 6기통. 영어로 V6. 6기통.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